현대적인 트럭들은 대시보드 근처에서 재채기만 해도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센서가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클래식 트럭들은 오직 디젤과 도로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현재 진정한 힘은 픽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수십 년의 서비스로 측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를 거부하는 10가지 미국의 전설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순위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토크 면에서 여전히 올해의 어떤 모델도 굴욕을 주는 거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10번째, 화이트 프레이트라이너,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지난 세기 중반의 미국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순환하는 트럭들은 거대하고 소음이 심하며 대부분 지평선을 향해 뻗은 긴 보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엔진 바로 위에 캐빈이 있는 평평하고 각진 실루엣. 이것은 프레이트라이너와 화이트 모터 컴퍼니라는 미국 산업의 두 거물 사이의 강력한 동맹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캐보버인 화이트 프레이트라이너입니다. 그것의 납작한 코 디자인은 미적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전체 길이 규정이 엄격했기 때문에 엔진 위에 캐빈을 두는 것은 세트를 단축하고 트레일러에 더 많은 적재물을 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긴 보닛 트럭은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좁은 도시 지역과 하역장에서의 기동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 각진 캐빈 아래에는 디트로이트 디젤의 심장, 즉 230마력을 내는 12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이 뛰고 있었지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떤 짐이든 끌어당기는 토크를 가졌습니다. 소리는 가공되지 않은 실제의 것이었으며 디지털 침묵이 아닌 직업 윤리를 말해주는 끊임없는 기계적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전자장치도 없었고 터치스크린도 없었고 운전자를 공영에 빠뜨릴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엔진, 변속기, 몇 개의 차축, 그리고 앞에 펼쳐진 끝없는 도로가 있었을 뿐입니다. 캐빈은 소박했지만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 충분히 넓었습니다. 그리스 냄새, 디젤 냄새, 도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았던 운전자들에게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오늘날 6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원래의 엔진으로 시동을 거는 클래식 전시회에서 몇몇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오래가도록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9번째,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로드스타 1962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일을 해냈다고 자랑할 수 있는 트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로드스타입니다. 1962년에 출시된 이 트럭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는 매우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도시배달, 농촌 농업, 산업 용도, 시정 서비스. 무게를 운반하고 이동해야 할 지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로드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폐쇄형 박스가 있는 배달 트럭이 될 수도 있었고, 건설 현장을 위한 덤프 트럭이 될 수도 있었고, 사다리와 사이렌이 달린 소방차가 될 수도 있었고, 곡물 트레일러가 될 수도 있었고,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는 노란색 스쿨버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퀴 달린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아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유능했습니다. 보닛 아래에서는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약 5.6리터인 345 입방 인치 V8 엔진으로 약 180마력과 바위처럼 단단한 토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매번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고도 가득 찬 짐을 싣고 경사로를 오를 수 있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구성에 따라 후륜 구동 또는 사륜 구동을 가질 수 있었고, 판 스프링 서스펜션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 흙길, 현대적인 트럭이라면 피할 지형에서의 처벌을 견디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로드스타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둥근 헤드라이트, 튼튼한 프런트 그릴, 그리고 나는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실용적인 분위기. 캐빈은 넓었고 대시보드는 실용적이었으며 좌석은 장거리 여행에 충분히 편안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여전히 농장에서 일하거나 땔감을 운반하는 로드스타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새로운 옵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현대적인 트럭도 그렇게 간단한 유지 보수로
그 정도 수준의 신뢰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드스타는 4가지 기본 도구만 있으면 나무 그늘에서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치입니다. 8번째, 다이아몬드 리오,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눈에 띄지 않는 트럭이 있는가 하면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트럭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오는 의심할 여지 없이 2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2개의 위대한 이름인 다이아몬드 T와 리오의 합병으로 탄생한 이 트럭은 고속도로 탱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관은 각지고 튼튼했으며 요새처럼 보이는 그릴과 날카로운 시선을 주는 분리된 헤드라이트를 가졌습니다. 그 잔인한 외관 아래에는 최대 14리터의 배기량과 35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커민스 직렬 6기통 엔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토크는 너무나 잔인해서 어떤 현대적인 트럭도 떨게 만들 짐을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평 없이, 항의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컴퓨터 없이 해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리오는 곡물 운송, 목재, 시멘트, 중장비 등 모든 유형의 산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날에도 소수의 현대적 트럭만이 그것의 야수 같은 내구성에 필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더 빠르고 더 가볍고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덜 관대합니다. 센서가 고장 나거나 컴퓨터가 멈추면 현대적인 트럭은 멈춥니다. 다이아몬드 리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리오는 보닛을 열고 문제가 어디 있는지 듣고 렌치를 들고 그 자리에서 고칩니다. 그래서 많은 베테랑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것들은 예뻐 보이지만 다이아몬드 리오처럼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래된 것이 단순히 영원합니다. 7번째, 브로드웨이 361,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독특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트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브로드웨이 361입니다. 뉴욕주 코틀랜드에 있는 브로드웨이 모터 컴퍼니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 이 트럭은 조립 라인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 고객을 위해 맞춤 제작된 바퀴 달린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누군가 브로드웨이를 주문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아무 트럭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문적인 품질로 제작된 자신들의 특정 요구에 적합한 차량을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의 361 모델은 최대 13리터의 배기량과 3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커민스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가장 복잡한 지형을 통해 무거운 짐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샤이시는 강화 강철로 만들어졌고 판스프링 서스펜션은 거대했으며 수동 변속기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운전자를 요구했습니다. 시각적으로 361은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진 보닛, 두꺼운 바가 있는 프런트 그릴, 그리고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이중 헤드라이트. 내부의 캐비는 소박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나무 디테일,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계적 운군거림. 이 트럭들은 벌목, 기계 운송 및 도시 중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것의 수명이었습니다. 361이 주요 수리 없이 100만 마일을 누적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이는 오늘날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트럭들은 효율성, 배출가스, 계획된 구식화를 생각하며 설계됩니다. 플라스틱 부품,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브로드웨이는 그중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강철이었고 모두 근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운전할수록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운전자들은 말합니다. 도로에서 내 생명을 맡길 트럭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브로드웨이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것들의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전히 이 클래식이 풍부하게 가졌던 것, 즉 영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오토카 DC100, 50년대 70년대.
오토카 DC100은 이런 목록에 오르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쟁취합니다. 미국의 오토카 컴퍼니에서 제작한 이 트럭은 결코 죽지 않는 트럭이라는 명성을 빠르게 얻었습니다. 도로에서 가장 예쁜 트럭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못생겼다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위협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모두가 한 단어에 동의했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C100은 오래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강철 샤에시, 두꺼운 용접, 그리고 기계식 시계처럼 작동하는 매우 단순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닛 아래에서는 보통 최대 14리터와 300에서 400마력 사이의 출력을 내는 커민스 또는 디트로이트 디젤 직렬 6기통 엔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10단 이상의 수동 변속기에 연결되었으며 판 스프링 서스펜션과 잠금 장치가 있는 리어 디퍼렌셜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과 끝없는 여정을 위해 만들어진 타협하지 않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것의 외관은 순수한 결단력이었습니다. 높은 전면, 강철 그릴, 움푹 들어간 헤드라이트, 그리고 범퍼는 마치 공성 망치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 트럭이 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DC100은 철강, 목재, 화학제품 운송 및 군사 용도에서도 선호되었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현대적인 것들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완전한 자신감입니다. 오늘날의 트럭은 수리를 위해 컴퓨터가 필요한 전자장치, 센서 및 진단장치로 가득 차서 공장을 나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견인되어야 합니다. DC100은 렌치, 망치, 그리고 한 쌍의 강한 손만 있으면 90%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튼튼했으며 움찔하지 않고 수백만 마일을 누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메카닉과 운전자들에게 트럭이 5년마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도록 제작되던 시대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상적인 기계들, 그들만의 바퀴로 미국을 건설한 트럭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것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베테랑 운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수집가들이 수년간 찾아 헤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번은 너무나 전설적이어서 오늘날에도 도로에 나타나면 모든 현대적인 것들이 존경의 표시로 옆으로 비켜납니다. 5번째, 웨스턴 스타 4900,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화이트 프레이트라이너가 대중을 위한 트럭이었다면 웨스턴 스타 4900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트럭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닛이 가득한 부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웨스턴 스타는 맞춤 정장처럼 각 고객의 요구에 맞게 주문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엔진은 400마력 이상을 내는 14리터 디트로이트 V8이었으며 트럭이 지평선에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힘을 예고하는 깊은 포효를 내뿜는 괴물이었습니다. 변속기는 최대 18단 수동이었는데 왜냐하면 웨스턴 스타 운전자들은 기계가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변속, 모든 기업이,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모든 순간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서스펜션은 오리건의 벌목 작업, 콜로라도의 광산 또는 전국의 중장비 운송 등 가장 어려운 지형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웨스턴 스타 4900은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긴 보닛, 각진 캐빈, 곳곳에 있는 크롬, 힘의 기둥처럼 솟아오른 수직 배기구, 그리고 내부에는 나무 마감, 가죽 시트, 그리고 시대를 수십 년 앞선 수준의 방음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룰 행운을 가졌던 운전자들은 그와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대적인 것들은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되며 영혼이 없습니다. 웨스턴 스타는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에 제조된 많은 것들이 오늘날에도 원래의 엔진, 원래의 변속기,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당당한 존재감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턴 스타 4900은 교체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물려받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맥 B61, 1953년부터 현재까지. 운송 세계에서 견고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른 무엇보다 존경을 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맥입니다. 그리고 맥 가족 내에서 가장 강인하다는 명성을 얻은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B61입니다. 1953년에 출시된 이 트럭은 브랜드의 긴 역사 속에서 단순히 또 다른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선언이었고 맥이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전체 산업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엔진은 맥이 전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11리터 직렬 6기통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겸손한 수치인 약 250마력만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대 출력이 아니라 토크였습니다. 그 엔진은 무엇이든 어디로든 불평 없이 항의 없이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변속기는 더블 클러치 수동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전자장치의 보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했고 정확한 변속 순간을 느껴야 했으며 기계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에 대한 양보 없이 거대한 판 스프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B61은 누군가를 응석바디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각적으로 B61은 오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둥근 보닛, 요새처럼 보이는 높은 그릴, 그리고 물론 보닛 위에 파수꾼처럼 앞을 내다보는 유명한 크롬 불독 장착물. 그것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B61은 시멘트 운송, 컨테이너, 연료, 목재, 군사 장비 등 모든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 중 다수가 대대적인 재건 없이 반세기의 수명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일하고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B61은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도로에 나타나면 현대적인 것들이 존경의 표시로 옆으로 비켜납니다. 세 번째, 캔워스 W900, 1961년부터 현재까지. 스타일과 영혼, 그리고 도로 위의 존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엔진 소리를 이미 울리며 대화에 끼어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캔워스 W900입니다. 1961년 도입된 이후 이 트럭은 미국 고속도로의 즉각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운송 역사상 가장 선호되는 모델 중 하나로 계속 간주되고 있습니다. 긴 보닛, 수직 배기구, 공격적인 자세. W900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라이프 스타일, 강력하고 실제적인 무언가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 거대한 보닛 아래에서는 보통 카터필러, 커민스 또는 디트로이트 디젤 엔진을 볼 수 있었으며 거의 항상 직렬 6기통 구성의 15리터 엔진으로 500마력 이상의 출력과 산을 옮기거나 최소한 지탱할 수 있는 종류의 토크를 제공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W900에게 그런 야수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8단 수동 변속기는 각 변속을 촉각적인 경험으로 운전자와 기계 사이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부의 슬리퍼 캐빈은 당대의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나무 마감, 아날로그 계기판, 침대, 수납 공간. 그것은 달리는 아파트와 같았습니다. 방음 장치는 장거리 여행을 그 어느 때보다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트럭은 건조 화물, 연료, 중장비, 과적 화물 등 모든 유형의 하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W900의 최신 모델조차도 오리지널의 정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클래식의 영혼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현대적인 트럭은 차선 보조 장치, 자동 제동 장치, 사무실이 있는 캐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W900은 당신에게 다른 무언가, 즉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운전한 것이 아니라 존경을 요구하는 기계를 지휘했습니다. 많은 현대적인 것들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옛날의 W900은 당신의 주에 기술, 보살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것은 당신에게 성능, 충성심,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없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피터빌트 359, 196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운전자와 애호가들에게 피터빌트 359는 단순히 지금까지 제작된 트럭 중 가장 아름다운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1967년에 출시된 이 모델은 미국 운송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정의했을 뿐만 아니라 바퀴 달린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루미늄 셰시를 사용한 최초의 피터빌트였으며 더 가볍고 저항력이 강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선을 끈 것은 특유의 긴 코 디자인이었습니다. 대담하고 각진 보닛, 크롬 그릴, 수직 배기구 및 이중 헤드라이트. 359는 단지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능 면에서 이 트럭은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니슨 카터필러 또는 커민스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으며 15리터의 배기량으로 약 450마력을 냈습니다. 그것들은 운전자에게 매 마일마다 완전한 제어권을 주는 18단 수동 변속기에 연결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무 패널, 클래식 아날로그 계기판, 편안한 좌석 및 탁월한 단열 기능. 이 캐빈은 장거리 여행의 편안함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안에서 해안까지 359는 운송의 황금기의 일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영화, 광고,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이코닉했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적인 것들은 359를 능가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트럭도 그것처럼 스타일, 성능, 기계적 단순함, 그리고 카리스마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트럭들은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많은 베테랑 운전자들은 그 과정에서 영혼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359를 사용하면 단순히 차량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기계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변속, 모든 경사, 모든 곡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요구했지만 자부심으로 보답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것을 운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예 훈장처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59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원되고 맞춤 제작되는 트럭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클래식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데 10만 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이 트럭은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드 LTL 9000, 70년대 90년대. 우리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목록의 맨 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권리로 미국 도로의 논란의 여지 없는 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트럭입니다. 70년대 말에 출시된 포드 LTL 9000은 헤비듀티 부문을 향한 포드의 승부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러온 것이 아니라 지배하러 왔음을 증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닛은 거대했고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당당했으며 자세는 단순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백미러에 LTL 9000이 나타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켜나야만 했습니다. 그 보닛 아래에 있는 엔진들은 진정한 괴물들이었습니다. 15리터 카터필러, 커민스 빅캠, 이 모든 것이 500마력 이상의 출력과 산더미 같은 토크를 가졌으며 어떤 지형에서도 어떤 짐이라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도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있는 확장된 캐빈은 트럭이라기보다는 달리는 방처럼 느껴졌으며 침대, 수납 공간, 그리고 당대 최고의 방음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LTL 9000은 개별 차주와 대형 함대 모두에게 가장 선호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곡물, 연료, 컨테이너, 농업 장비, 과적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힘이 필요한 곳이라면 LTL이 준비된 차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현대 트럭도 이것을 정말로 능가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LTL 9000은 짐승 같은 힘, 신뢰성, 편안함, 그리고 기계적 단순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트럭들은 더 가볍고 더 연결되어 있지만 더 부서지기 쉽고 전자장치에 더 의존하며 유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LTL 9000은 기본 도구만 있으면 도로변에서 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열 필요 없이 20년 동안 작동할 만큼 내구성이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100만 마일을 넘긴 LTL 9000에 문서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공학입니다. 하지만 성능을 넘어 LTL 9000을 정말로 차별화한 것은 존재감이었습니다. 현대적인 트럭들은 공기역학적 곡선과 LED 조명으로 인해 모두 똑같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TL 9000은 1마일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혼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운송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기계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보는 운전자들을 위한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인간과 기계 사이의 유대감은 어떤 기술적 진보로도 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모든 혁신에도 불구하고 포드 LTL 9000은 계속해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폐위되지 않고 영원히 기억됩니다. 역사의 고속도로를 통한 이 여행을 마친 후 왜 이 클래식 트럭들이 여전히 최고로 군림하고 있는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투에서 입증된 도구였고 달리는 집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오늘날 기술은 더 많은 편안함, 효율성,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전사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인 유산과 영혼에서 여전히 현대적인 것들을 능가합니다. 현대적인 트럭은 차선 보조 장치를 가질 수 있지만 소름이 돋게 만드는 V8의 포효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 제동 장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같은 엔진과 함께 캐빈에서 1000번의 밤을 보냈을 때 느껴지는 그 연결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화면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운전자의 옷에 스며든 그리스와 디젤 냄새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클래식 중 어느 것이 당신의 마음을 훔쳤나요? 모든 것을 시작한 캡오버, 고속도로 탱크, 뉴욕의 장인, 견고하고 불멸의 존재, 힘과 스타일을 결합한 것, 다른 이들을 가르친 불독, 긴 코를 가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면 논란의 여지 없는 왕인가요? 어떤 것이 당신의 어린 시절, 경력, 가족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나요? 운전자에서 운전자로, 애호가에서 애호가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